여자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방산으로 수익 내보자. 네, 필승 I can do. 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수출 기대감에 불 뿜은 방산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화준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수출 목표 200억을 바라보면서 루마니아가 이제 발판이 될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의 강세 어떤 이유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불을 뿜었던 한화시스템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는 방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반면에 오늘은 한화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2,450원까지 터치가 나왔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11%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21,700원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의 쉬어가는 템포가 나타나고 있지만 방산주 요새 강한 이유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뉴스 기사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대로 방문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17일까지 군사협력과 방사협력에 대해서 루마니아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나토 가입 20주년을 앞두고 이제 국방 예산을 현재에서 2%에서 2.5%대까지 증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2032년까지는 주요 무기 도입에 약 5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레포트랑 기사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 가지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에 대해서 패키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계약 금액이 1조 4천억 원대라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드백 수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규모가 4조 원 이상이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청궁2 수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대해서 지금 실사격 테스트를 수행 후에 협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약이 되게 된다면 5조 원 이상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강세가 눈에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이유들을 한번 기사 내용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 사토리 2024 참가한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천무가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어제 방산 섹터를 들썩이게 했었던 현대 로템의 고속철 사상 첫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산 섹터를 들썩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화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다면 증권가에서 탑픽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증권가 레포트에서는 LIG 넥스원을 탑픽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실적이 성장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루마니아, 미국 수출에 이어서 중동에도 청궁2 모델을 수출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는 3분기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LIG 넥스원을 탑픽 종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방산 섹터 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탑픽 종목으로 뽑고 있는데요. 최근 방산주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잠시 뒤에 다른 방산 종목들과 함께 그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볼 텐데 월에 2.7% 소폭 올랐고요. 올해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6.4%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경우에도 6월 말부터 이어질 수주 모멘텀을 주목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항공우주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급등세를 보였던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 동안 24%대 급등세 보였고요. 2024년 한 달 1년 동안은 25%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6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냈고 2024년 연간 상승률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에 한국항공우주 확실히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당산주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 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오늘도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네, 오늘장 필승 I can do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방산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안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방산 섹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랑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 내용들은 전해지고 있는 게 똑같은 내용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잘 갔던 종목들이 다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한화시스템 제외하고는 다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장비 종목들, 특히 이제 IDM 종합 반도체 회사들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좀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방산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뭐 L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롯데,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제 업체들이 어제 장에 좀 많이 시세를 분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6% 정도 조정의 빌미를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여전히 좀 모멘텀 플레이가 작용이 될 정도의 어떤 가격적인 뭐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약간의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정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갑작스럽게 밀리거나 그럴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방산 섹터 자체로만 좀 좁혀서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하반기에 여전히 방산 섹터는 좋을 것이다 라는 증권가 레포트들이 오늘 좀 많이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항상 이제 증권회사 이제 뭐 이닛 자료라던가 인더스트리 자료들을 보면은 하반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해서, 근데 하반기가 좋다고 해도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요. 다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해 하반기가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상반기까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도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은 약간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방산산업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와 올해 초 작년 하반기와 견주어서 비춰볼 때는 분위기는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수주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일단은 우리 수은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조금은 제한된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중동 국가, 미국까지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런 방산 산업 기존에서는 봤을 때는 재래식 무기이면서도 약간 사정거리가 이렇게 미들에서 롱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방산 무기에서는 상당히 유럽의 방산 업체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엘셈이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이 있고 그리고 레드백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로텐 같은 경우는 전차 무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수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일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제일 좀 멀티플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모든 방산 업체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이번에 고스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미가 돼 있지 않는 추가 플러스 알파 밸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 25배 이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0배 초반대까지 내려온 단계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밸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30배, 35배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모두 다 현대로템도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단계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부가 나눠지면서 또 한 차례 또 분리된 사업부가 또 고평가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또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KF21 개발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랑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얘기했는데 분담금을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다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 다음으로 주도주 플레이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 섹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전히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라는 의견 내려주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차장님의 탑픽 종목도 LIG 넥스원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탑픽 종목 두 가지가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였어요.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좀 비추천 하실까요, 혹시? 사실 이제 비추천이라기보다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개분기 연속 컨센서스가 이제 마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 있는 그 커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퀀트 쪽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날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매주 회사의 어닝을 계속 좀 추적 관찰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컨센서스랑 맞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네. 시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회성 어떤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일회성 손실에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거를 준비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방산주 중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종목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비선호고,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뭐 선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포함해서 방산주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지문상 차장의 두 가지 초이스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과 동진세미캠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과 동진세미캠, 일단 추천 종목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IT 테크 업종들 중에서 이 소재 업체들이 가지는 특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산업의 빅사이클 주기에서는 주가 상승이 제일 늦어요. 제일 막바지로 상승을 하는데 그 산업이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 뭐 성장기를 거쳐서 성수기 끝자락에서 내려와도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심하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준비 시작하고 매출 사이클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거든요. 네. 어쨌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IDM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뭐 소재 회사들의 재료를 사용을 한다. 이 한다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채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어떤 뭐 검증 기간을 거쳐서 검증 시간을 거쳐서 검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그 거래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도체 회사들의 벤더에 들어가서 네. 납품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늘면 늘었지 그 매출에 있어서 소재에서 노이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채택이 되지가 어렵고 채택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소재 업종들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한번 주가가 사이클을 타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든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장비주들과 견주어 비교를 해보자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솔케미칼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한 강처럼 흐르는 강처럼 슬금슬금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가고 네. 그리고 내려올 때도 슬금슬금 내려오는 그런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솔케미칼을 초이스를 했는데 네. 한솔케미칼을 초이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비즈니스를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대부분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 위주로 좀 납품이 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업종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게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없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전구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크게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까지는 주가가 사실상 나쁘지는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 초 지금 현재까지도 주가는 조금은 좀 재미없는 선을 좀 네. 그리고 있다. 대신에 올해 하반기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반면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HBM 앵글이 열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에서 5배, 6배 올라간 종목 찾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케미칼을 초이스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HBM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D램 사이클에서 엮여지고 있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다 하면은 D램과 낸드로 나뉘는데 D램 같은 경우는 HBM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있어서 레거시 쪽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하반기 쪽에서든 약간 순증 기준으로 볼 때는 D램은 조금은 추가로 증설 여부가 모멘텀이 있고 반대로 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증설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수요 공급단에서 조절을 하는 건데 그나마 지금 계속적으로 낸드에서 수율이 잡히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형 SSD 거든요. 그리고 QL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결국은 엔터프라이즈형 SSD 가격이 두 자릿수대로 올라간다는 전망치가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솔케미칼이 납품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쪽 그리고 전반적으로 낸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P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가동률이 제일 최우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동률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솔케미칼의 실적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2분기 실적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섹터를 좀 마진율 개선 측면에서 볼 때도 하반기도 올해 상반기에 견주어 볼 때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을 초이스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비교 우위 종목을 비교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게 되면은 좋은 놈 하나 갖고 오고 안 좋은 놈 갖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둘 다 되게 괜찮은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수십 년에 거쳐서 고객사와의 어떤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태고요. 이미 뭐 지분 관계도 삼성전자가 동진 쪽에서 지분이 일부 좀 투자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EUV양 PR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물론 국내 SNS 섹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 사실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이게 EUV양 PR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매출이 과거에는 일본 업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국산화, 소부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동진세미캠도 국산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이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의 결과를 이뤘고 역시도 동진세미캠도 이제 신사업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CNT 도전제와 실리콘 첨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는 유럽의 업체랑도 좀 일부 좀 계약이 진행이 돼서 시제품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매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좀 아쉽게도 제가 오늘 동진세미캠을 이제 선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쪽에서 TSMC를 잡는다라고 얘기가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TSMC의 발목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자에서도 중국 대만의 그 굉장히 뭐 유명한 거밍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이번에도 결국은 그 자사 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퀄컴 칩을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퀄컴 칩은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결국은 또 이번에도 또 삼성 파운드리가
한 대 뒤통수 맞은 격으로 결국은 MS 싸움에서도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진 세미캠의 주가는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지금은 동진이 좀 일부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굉장히 강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동진세미캠은 같은 IT 테크 업종에서 한솔케미칼과 동진세미캠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겹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테크 업종 크게 봤을 때 소재단에서 묶어서 바라본다라고 네. 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동진보다는 한솔이 조금 더 뭐 모멘텀이 좀 있는 관점으로다가 초이스를 했지 이게 뭐 동진이 안 좋아서 한솔케미칼을 선택을 했고 이거는 아니라는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소재단으로 좀 들고 오셨는데 오늘 전일 대비 반도체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HBM 쪽이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사장님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소재 쪽이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또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소재 쪽 회사들이 높은 멀티플을 네.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소재의 채택률이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뜯어보자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솔케미칼이 하고 있는 과산화수소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생산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런 뭐 수율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건 또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과산화수소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소재 업체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TC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SIC 오링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굉장히 높은 멀티플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좀 깨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비교를 했을 경우에 네. 지금은 약간의 그런 사이클은 아닌 관점으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두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한솔케미칼과 동진세미캠 중에서 오늘장 추천 픽 종목은 한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820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슬라발 이슈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정말 주가가 잘 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그와 관련된 종목 진단 올라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가좌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고요. 14,090원, 비중은 10%.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 아닌가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아주 소폭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오늘 주가 흐름 만족스럽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탄력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상담 드릴 때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 코어 밸류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해주신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실적 좋아요. 연간 작년에 매출액 5,300억에 영업이익 532억 했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멀티플 6배밖에 안 돼요. 되게 싼 주식이에요. 이거는 사실 싼데 이게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너 자꾸 뭐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밸류 싼데 왜 추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딱 그 경험칙상으로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주식은 좀 언제까지 가져가야 돼? 라고 볼 때는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거는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니라 이 회사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고 ADAS 일부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레벨 3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모텔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내용적으로 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스텔란티스나 신규 수주가 일부 좀 받았던 거고 이게 인포테인먼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자율주행이랑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자회사 IPO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언제 될지는 좀 정확하게 아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지금 기점으로 볼 때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반등 나오실 때 적절히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3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2,900원 말씀드릴게요. 네, 모트렉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가가 충분히 싼 종목이지만 시장 자체에서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반등 나왔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홀드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되실까요? 뉴프렉스요. 뉴프렉스요. 예, 예. 지금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8,250원에 네. 20%입니다. 8,250원에 비중 20%. 혹시 시청자님이 이거 언제쯤 담으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기억이 잘 없어요. 많이 오래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꽤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오늘도 좀 저점 찍기도 했었고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뉴프렉스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PCB 업체고요. 원래는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큰 변동성을 그리는 종목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네. 이게 근데 대신에 이 회사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글로벌 고객사 향 VR 기기에 납품이 들어가면서 VR 기기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업사이드가 좀 올라간 격이거든요. 이제 사실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높은 성장을 줄 만한 어떤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거나 그만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라도 주가의 변동폭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 굉장히 큰 변동을 그려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차트로만 봐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볼 때 4,000원 했던 주가가 거의 2달 만에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거의 2달 만에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게 테마주로
엮이는 거 아닌가라고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VR이 흥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이게 그 B2C까지 막 흘러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뭐냐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앵커님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결국 B2C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흥행에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주가는 뭐 다시 한번 업세이드가 올라가 주려면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사실 MS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보여줘야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계속적으로 희망회로 그리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담 드리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이 20% 정도 되시면 네.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시면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7,4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유프렉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랑 손절가 제시해 주셨는데 목표가가 현재 평단가보다 조금 낮아요. 7,400원 구간에 한번 빠져나오시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시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하실 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손절가가 6,200원이라고 하셨죠? 6,200원, 목표가로는 7,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유프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 아쉽게도 PCB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PCB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어서 이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왜 PCB만 안 가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만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PCB 쪽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PCB도 크게는 한 3개, 4개로 이렇게 갈리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게 고다층 MLB라고 해서 이제 PCB단에서도 보게 되면은 AI 가속기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고객사에 이제 콜테스가 통과가 돼서 사실 그 전부터 납품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수가 사실은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네. 지금 이제 이수 같은 경우는 2분기 온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지만 2분기 온기 실적부터는 이제 공장 증설된 부분들까지 반영하게 되면은 지금부터가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매출단에서도 그렇고 이익단에서도 그렇고 램프업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사이즈업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캐펙스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상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볼 때 그 PCB단에서는 PCB면 다 좋냐 안 좋냐로 따지자면은 이게 조금은 갈려요. 그리고 뭐 FC BGA 같은 경우가 뭐 좋냐 안 좋냐 따지자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일반 PCB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뭐 FPCB도 있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그 대규모의 큰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단이 막 급하게 꺾이거나 그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PCB 업체에서도 조금은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나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PCB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G 글로벌 2,450원, 비중은 10%. 조금 전에 이 종목이 채팅 올라왔을 때 수익을 보셨다가 좀 수익권에서 다시 뺏긴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2,450원이고 오늘 고점이 2,580원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우실 것 같아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매도 하셔야죠. 이게 거래량을 네. 보세요.
이 2일 전 종가 기준으로 볼 때 보면은 6월 17일 날 거래량 700만 주 터졌고요. 오늘만 1000만 주 터졌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발행 주식수, 유통 주식수 거의 유통 주식수의 50%가 넘어가는 선이 오늘 거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평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정말 안 나올 없죠. 때는요. 네. 하루에 10만 주도 안 나와요. 어. 이거 우상향 하는 그림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 이거 그냥 단타로 들어가신 건데 그냥 진입과 청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종가로 거의 도지로 끝나는 차트는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에 있어서 피크아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가가 2,280원, 오늘 종가가 2,330원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기준은 플러스 3%로 마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고가가 2,58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이런 주식들은 위에 매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거래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세요 라고 하면 거의 맞출 확률이 20%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셨던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매수 가격이 2,450원 정도 되시면 손절 치시더라도 별로 손실이 없으실 거고 비중도 10%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오전장의 거래를 보시고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G글로벌 오늘 고점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권에 잠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의 거래량과 최근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이 터치가 그때쯤에 팔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내일 좀 매도해 보시는 방향으로 잘 잡아보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네, 연결이 안녕하세요. 조금 네, 힘들게 된 반갑습니다. 것 같아서 여보세요? 지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LB 세미콘. LB 세미콘 예, 예. 그리고 평단가랑 7,500원. 네. 7,500원이 20%입니다. 7,500원 그리고 비중은 20%. 가장 예. 궁금한 게 어떻게 되실까요? 아주 손절을 해야 될지 조매를 해야 될지 네. 그걸 궁금합니다. 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전화해주신 시청자님들 두 분 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최저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쯤이면 좀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오사트 회사고요. 업황 안 좋아요, 지금. 안 좋고. 근데 대신에 시청자분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그런 어떤 포커스가 잡혀질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이라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적어도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으시거나 2년 이상 장기 투자하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LB세미콘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 같은 거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LB세미콘 같은 경우가 LG 반개예요. 근데 지금 독보적으로 국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1등이 LX세미콘이거든요. 네. LX세미콘 주가 보세요.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죠. LX세미콘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실적이 꺾였어요. 네. 그러면 1등 주식이 실적이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2등 주식이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심지어 LB세미콘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어요. 지금 1분기 역시도 적자예요. 네. 연속성으로 뛰자면 강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할 텐데 시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개 분기 이상은 지나가야지 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가 대부분 CIS 쪽, DDI, SOC 이런 칩 위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성장이 한번 꺾였다라는 거는 위에 엔드 유저 쪽에서의 매출이 한 단계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추세로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맞고,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 추가 매수 라인을 전저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비중이 20% 정도 되셔서 사실은 추가 매수는 충분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지금 상반기도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머리를 써서 내년 1분기, 2분기 턴어라운드 감안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은 5,890원대까지 밀리면 한 10% 정도 여유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LB세미콘 들어봤습니다.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냥 긍정적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8,000원까지는 바라봐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기를 보려면 손절하는 게 낫다는 것 같은데 손절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쉽게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손절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B세미콘까지 살펴봤습니다.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손절의 용기가 나 스스로는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NT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잘 갔고 오늘도 잘 간 종목인데 21,400원, 비중 30%, 오늘도 14% 넘게 급등했고요. 이 종목 장대 양봉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JNTC는 강화글라스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게 국내에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볼 때는 독보적으로 중화권 매출이 굉장히 좀 앵글이 굉장히 그쪽으로 강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핸드셋 같은 경우가 결국 그 B2C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쪽이 워낙 안 좋았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서 조금씩 엔드 유저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가, 또 가뜩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애국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신규 모델 퓨라 10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화권 고객사가 내놓은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랑 연결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데, 회사가 실적이 작년 4분기에서 지금 1분기로 넘어설 때 QQ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에 1,100억의 영업이익 54억, 순이익 마이너스 30억 적자였는데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이 매출에 1,200억의 영업이익 318억, 당기순이익 320억 나왔어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한 개 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2분기도 여전히 1분기만큼 숫자가 나와준다면 네. 확실하게 회사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포워드로
한 12배 정도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네.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추가적으로 10%까지는 조금 더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 이상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18,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했던 종목 중에 이 JNTC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27,000원까지 그 목표가를 상향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부터는 2분기 실적 이제 프리뷰 시즌이라고 네.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실적 전망치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온도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특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케 모멘텀으로 네. 주가가 올라갔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여타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좋게 나온 화장품 회사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VT, 뭐 펌텍코리아, 뭐 이런 어떤 화장품, 뭐 코스메스, 뭐 한국콜마 이런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 위주로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거지, 그런 어떤 주변 종목들, 테마 섞인 네. 종목들이 실적이 막 좋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단기 급등 나왔었던 음식료 업종들, 이게 우후죽순 다 올라가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트래킹이 안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고, 이런 주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짙게 올라간 주식들은 지금 일부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역사가 반복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 시즌에 돌입이 되게 되면은 테마주 종목들이 주가가 싹 밀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음식료 업종이 아니라도 그런 어떤 원자재에 관련된 뭐 설탕, 뭐 대상 이런 종목들, 그쵸. 삼양사 이런 종목들 막 주가 엄청 네. 올라가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올라가는 거지 실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가 않거든요. 그러게 이런 정보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수집 돌입이 됐고, 그래서 고멀티플 종목들보다는 실적 어닝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관심 깊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현대로템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단에 보이시죠? 아모레퍼시픽,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식스, 현대, 로템 이야기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급등세 타고 있는 섹터 두 가지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섹터랑 화장품 섹터인데요. 실적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를 타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실적 시즌이 정말 도래하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조언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무사 차장과 함께한 저희 당신의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할 순서가 된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